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더리움 병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약세 흐름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올라갈까? 그리고 왜 긍정적이게 이더리움은 변한 건데 왜 약세 흐름일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많은 해시레이트가 몰려서 채굴자들이 몰려왔는데 왜 가격은 그 모양일까? 과연 ETH, W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평생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맞춰졌는데 그게 과연 향후에 코인 시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 요 맥락으로 이번 영상에서 이제 어, 여러 가지 것을 이제 단순 논리로 해석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어저께 이더리움이 공식적으로 비콘 체인이 있는데 이게 여기 딱 붙어버리면서 성공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졌어요. 머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우에서 포스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중들은 기대가 크죠. 와 ETH 입장에서 자 ETH 입장에서 일생에 한 번 있는 빅 이벤트인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가격은 왜 떨어져? 우리 대중들은 모두 다 되면은 올라갈 거다. 엄청 폭등할 거다. 지금 당장에 저도 폭등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대가 컸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또 대출을 받으셨겠죠. 전 늘상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대출 받아서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내가 한 달 한 날 받는 급여에서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어떤 분은 나는 조금 더 베팅을 한번 해볼 거야. 아니면 100만 원이든 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번에도 요런 일이 있었는데 기대가 커서 이제 실망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원하는 가격적인 퍼포먼스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2016년에도 자 B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누구나가 다 구글링하면 알 수 있는 거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명 하빙이라고 하죠. 50%씩 줄어드는 거 4년에 한 번씩 엄청난 일이죠. 10개가 5개, 5개가 2.5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줄어든 어떤 그런 메커니즘. 근데 이때 어떤 게 있었냐? 요 근방에 반감기 날짜가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좀 지나니까 가격이 쑥쑥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요때도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자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때는 더 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각종 매스 미디어라든가 이때까지만 해도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밖에 없었어요. 거의 전무후무했어요. 국내 미디어사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더 불안하니까 자 이탈을 하겠죠. 여기서 기대에 충족을 못하니까 불안 심리가 자극됐고 이탈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코인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ETH도 ETC도 ETF라고 제가 칭할게요. 제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ETF가 뭐냐면 ETHW인데 그러니까 폴로니엑스에서 ETF라고 이니셜을 바꿔서 이제 칭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폴로니엑스 바는 아니지만 폴로니엑스 바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할게요.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
ETH는 자 채굴률이 쭉 떨어졌어. 99.5%가 감소했어요. 그럼 당연히 자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이자까지 준대. 포스로 전향되면서. 자 그러면 구미가 당기지 않을까요?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거기다가 CBOE 선물 시장 같은 CME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ETH가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요. 자, 당장에 무슨 일이 없지만 글로벌 리스트 금융 마피아들이 자, CBOE, CME도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음모론 같지만 그냥 재밌게 말하면 그냥 금융 마피아라고 그냥 제가 칭할게요. 뭐 블랙록이라든가. 자, 그들이 왜 이 병합 전에 왜 그것을 세팅했었을까? 파생 상품 시장에 왜 ETH 선물 옵션에 관해서 왜 런칭을 시켰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시점에서 그냥 냉정하게 왜 그랬었을까? 온리 폭락만을 위해서 그들이 그 파생 상품 시장을 성립을 했었을까? 어쨌건 ETH는 이제 희소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자 해시가 일단은 왔어요. 폭등을 한 거, 요 정도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럴 거야. 해시레이트가 폭등했는데 왜 가격은 여기에 맞춰지지가 않아? 왜 지금 당장? 응? 그리고 ETHW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서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도 제가 보니까 엔트풀도 그렇고 F2풀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채굴한다라고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비트메인 자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의 파이를 키우면 그들 입장에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한쪽만 치중되냐는 거죠.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돼서 일정 시간을 아마 분명히 둘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폭등하지도 폭락을 하지도 않는 일정 구간의 아주 지루한 박스권 장세. 트레이더들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딱 언제 튈지 모르는 박스권. 피를 말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간밤을 새서 폭락을 기다리지만 폭락을 안 하면 또 그렇고 또 상방에다가 베팅을 해놨는데 또 콜도 또 안 되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이제 포우에서 포스로 ETH가 넘어가면서 포스 찬양론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전력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 에너지 사용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뭐 탄소 비율이 감소하니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엄청 좋을 거야. 각종 미디어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포우코인 공격이 일시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지켜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우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포우코인 시장을 키워놔야 반도체 시장이 성립이 되고, 자,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거대한 그림에서 산업 전반에 세수 창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채굴 산업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마 이거 갖다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일단 미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CF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뉴스를 보면 대중들은 더한 얘기도 많이 하겠죠. 지들 내피셜로. 자 보세요. 어쨌건 가격이 이래. 폭등도 폭락도 없어요. 그냥. 이거 폭락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가 올라가. 그럼 이거를 폭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방향성이 없는 현재 상황인데. 이 장세가 최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 달? 길면 한 달 15일 정도?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원래도 좀 그런 편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자,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를 하죠. 가방을 하나씩 짊어매고 방향 여기로 가. 사막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는 게 없어. 근데 목적지는 여기야. 막 가. 오아시스를 향해서. 예. 근데 막상 날짜가 딱 되니까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자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탈자들이 하나 둘씩. 아까 낙타도 사라지고 이 사람 혼자 남는 거예요. 앞에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아시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걸 저한테 이제 그러실 거야. 너는 어떻게 장담을 하는데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 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죠.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 뭐 언제나 그래왔어요. 대중이 지쳐서 대중이 패닉하면 그리고 나서 항상 가격을 올려놔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번 시장에서 다만 중요한 건 뭐 중간 선거도 있고 3년임에 관한 뭐 중국도 빅 이벤트가 있지만 자, 그 논리가 저는 이거랑 아마 이번 머지랑 이벤트랑 맞아져서 이게 후행해서 아마 일시적 상승장이 올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유로존이죠. 유로존. 유로존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리세션이 발생되면 이거는 일시적인 머지 사건은 일시적인 빅 이벤트는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채굴자 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건 하반기 장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기서 지금 당장 뭐 일주일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그래서 푸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거대한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은 그들의 세수 창출을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합리적인 도구다라는 거죠. 뭐 탈중앙화의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대중을 위한 뭐 금융시장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세수 창출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이.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보면 안 된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특히나 거짓이 되게 많다. 속임수도 많고. 사실 이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머지 이벤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루하시고 힘드시고 지금 내 마음도 불안하고 하시겠지만 견뎌야 돼요.